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터 리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건강학 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중 건강학 박사 과정에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집 중이오니 상단에 있는 그 안내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에 대한 예방과 그 치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본인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치매에 노출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치매로 인하여 온 가족이 그 환자 때문에 애를 쓰고 고생하는 것을 주변에서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정에 처해 있는 현실을 잘 감안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걸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건강 소식이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제작할 때마다 저에게 그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에 저항할 힘이 있는 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배우고 새 친구도 사귀고 안 가본 도시를 여행하는 것 등 새로운 인지 자극, 즉 뇌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독서를 꾸준히 하거나 이런 것을 즐겨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는 치매의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일종이지, 치매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거로 인한 기억 손실은 65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드물지만 65세를 기점으로 사례가 급증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65세의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입니다. 85세가 되면은 셋 중 하나가 환자가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85세 이상이 되면은 3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된다는 것이고, 곧바로 둘 중 하나에 근접하게 됩니다. 우리 중 절반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되는 것이 85세 이후부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죠.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즉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는 것이 뇌의 숙명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가 노화의 통상적인 과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유전적 원인으로 조기 발현 치매를 겪는 사람은 치매 환자 중 단 2% 뿐입니다. 나머지 98%는 물려받은 유전자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DNA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아밀로이드 퇴적물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밀로이드 퇴적물은 뇌에 쌓이는 건데,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치매가 진행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즉 아밀로이드 퇴적물이 뇌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암이나 심장병처럼 치매도 예방책이 있다는 것이고,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가 하루아침에 진행되진 않으므로 치매병 증상이 드러날 정도로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데에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예방책을 실천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즉 20년 전에 치매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70세에 치매가 왔다고 합시다. 그분은 50세부터
치매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후에 증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70세에 가서. 그러니까 80세에 치매가 왔다. 그러면 60세부터 치매가 시작이 됐고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뇌에 퇴적이 심하게 이제 누적이 되다가 20년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먹고 마시는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봅시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MIND, 마인드 식단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3분의 1 내지 절반가량 줄여준다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확실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미국 식약청이 치매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약을 승인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 약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살 것입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MINT, 마인드 식단은 모두 녹색 채소, 밝은색의 베리, 견과류, 올리브 오일, 통곡물, 콩, 생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은 내게 치매 질환 예방을 위해 레드 와인을 마셔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바람을 온몸으로 드러내면서 물어보는 거죠. 내 대답은 늘 그들을 실망시킵니다. 레드 와인은 치매 예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 되는 거죠. 레드 와인이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레드 와인의 효능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유용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연구들이 사람들의 오해를 살만한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지면서 하루에 레드 와인 2잔을 마시면 치매병 예방에 특효라는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들을 양산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믿기 바랍니다. 설령 레스베라트롤, 기억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레드 와인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인데 이것과 뇌기능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쥐실험에서 아밀로이드 제거와 인지 능력 향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물론 그런 효과는 없지만 그 효과를 볼 만큼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레드 와인을 20잔 이상을 마셔야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얼마만큼 마시건 레드 와인이 치매병의 위험을 줄인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는 없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한 음주는 술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면의 질과 양을 저해함으로써 치매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자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그게 치매에 쉽게 걸려요. 그러면 초콜릿은 어떨까요? 초콜릿은 카페인을 함유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집중이 어떻게 기억 생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콜릿은 기억에 기여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초콜릿이 치매병의 위험을 줄인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실망시켰다면 미안하지만 레드 와인과 마찬가지로 초콜릿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 세포가 죽는 원인은 염증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염증은 내가 누차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만 쌓여도 염증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고 이 염증은 내 몸의 전체 세포에 커다란 질병을 초래하고 또 나아가 뇌 속에 이게 염증이 스며들어가서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내란성 질병으로 상당히 심각한 우리 국민들이 전체 12월 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늘이 2월 오늘이 10일인가요? 이때까지 2개월 이상을 치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이 내란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을 제거하는 것은 내가 만든 완미당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완미당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염증을 줄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초콜릿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염증이 확실히 제거된다는 거, 이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완미당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초콜릿이 다른 항산화 기능이 있는 음식이나 향신료처럼 유리기, 이게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이것과 염증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초콜릿이 이것을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오랜 기간 진행된 전염병 연구는 중년에 매일 커피를 3잔에서 5잔 마신 것과 치매병의 위험이 65% 감소한 결과를 연관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카페인 때문인지, 항산화 물질 때문인지, 인슐린 민감도에 미친 영향 때문인지, 또는 뇌혈관 장벽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커피 대신 차를 마셔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녹차 같은 거, 이것도 아직은 연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커피를 치매병 예방책의 하나로 봐도 좋습니다. 즉 커피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중에 언제 마실 것인지 신중하게 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커피의 잠재적 효능이 밤잠을 설침으로써 이 치매병 예방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D의 수준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습니다. 나는 한 10년 전부터 비타민 D 5000IU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고용량을 먹지만 2000IU, 3000IU 이런 거는 의사 처방을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타민 D 결핍이라면 보조제를 섭취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 결핍도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부터 다릅니다. 다행히 이 경우 비타민 B12 보조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런 증상은 해소가 됩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코코넛 오일은 치매병으로 인한 기억 소실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로바라고 그러죠. 역시 치매 위험을 낮춰주지를 않습니다. 경험상 심장에 좋다면 뇌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심장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뇌 건강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모두 치매병 발병 위험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사후 부검 결과에 따르면 치매병 환자의 80%가 심혈관계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밀도 지방 단백질, 이것은 이제 일명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고 HDL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HDL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60%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야 되겠죠. 스타틴, 즉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스타틴은 75세 이상 노인들의 알츠하이머 발병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약물입니다. 수면이 치매병 진행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수면의 효과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성적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결론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아직 치매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밀로이드 수치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수면 부족인 채로 긴 세월 살아왔다 해도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하루하루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도록 싸울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오늘 밤 충분히 자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예방책을 또 치유책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매에 심각한 증상이 시달리고 있다 해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약을 드셔야 되는데 인삼 양형탕이 치매의 치료제고, 또 치매로 인한 우울증이 됐든 일반 우울증이 됐든 우울증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 치유의 한방 약으로는 인삼 양형탕이 있고, 인삼 양형탕을 많이 지금 개발해 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원가만 받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셀젤입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셀젤이 1000ml가 있고 4800ml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일 경우에는 4800ml 큰 걸 한 통을 사서 날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을 바르고 한증을 하시고, 그대로 씻지 말고 뜨거운 물에서 입욕도 하시는 걸 하루에 한 번씩 6개월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뇌가 그 아밀로이드판을 없애버립니다. 제거시키고 뇌신경이 다시 살아나서 치매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염증 수치, 즉 비만인 사람은 날마다 염증을 만듭니다. 또 스트레스, 요새는 내랑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참으로 그 거짓말하는 거 보기만 해도 역겨운데, 나는 예민해서 그런지 더 민감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 이거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탄이 뱀이에요. 뱀이 유혹을 해요, 거짓말로. 그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하와가. 그래, 이게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즉 이 거짓말 자체가 사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치가 떨리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런 것에 자꾸 내란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이 쌓이고 몸에서, 그럼 나는 하루에 안 먹어도 될 완미당을 2잔, 석 잔씩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또 염증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치매 환자는 오랜 세월 동안 걸렸다면 대부분이 허약합니다. 허약하기 때문에 보중 익기환을 아침 저녁으로 2번, 3번 20알씩 드시기 바랍니다. 보중 익기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보중 익기환. 이 보중 익기환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의황환 또는 의황탕이라고도 그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보약 중에 가장 좋은 보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약한 사람은, 치매 환자가 허약해져 있는, 육신이 됐든 치매 환자가 아니라 병중 병후에 시달리는 사람, 허약한 체질, 노인들 다 허약하잖아요. 반드시 60 넘으면은 이 보중 익기환을 아침 저녁 2번, 3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보중 익기환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치매 환자 인삼 양형탕도 먹으면서 보중 익기환도 먹으면서 셀젤을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하루에 한 번 바르고 한증, 그 뜨거운 한증을 하시고 입욕도 욕조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6개월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건강학 박사를 지도하고 키워내고 박사학위를 받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리는 것이지 물건 하나하나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강학 박사 과정생도 들어야 되고, 또 일반인들도 이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꼭 들어서 여러분 건강을, 가족 건강, 본인 건강 꼭 지켜서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